정수 씨, 이런 기분 처음이에요. 이렇게 커져도 되는 건가요? 미란 씨도 그러세요. 저도 40년 만에 이런 떨림을 느껴요. 그럼 오늘 밤은 우리끼리만 알고 있어요. 폐교 교실 창문으로 스며든 달빛이 우리 어깨를 은은하게 비추고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62살의 이런 심장박동을 다시 느낄 줄 몰랐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이 나이에도 이런 감정이 가능하다니요. 오늘 사연 시작 전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시청 중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이야기를 함께 느껴주세요. 제 이름은 미란이에요. 62살. 전업주부로 살아온 평범한 여자죠. 남편은 작년에 퇴직했고 아들 부부는 손주 키우느라 바쁘고 저는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저녁 준비하고 거울을 볼 때마다 주름진 얼굴을 보며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인 선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황혼 여행 프로그램이 있다면서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집을 비우면 남편이 뭐라고 할지. 나이 든 사람이 여행이 무슨 소용인지 싶었거든요. 하지만 선이가 계속 설득했어요. 1박 2일 정도 짧은 여행이고 비용도 저렴하다고요. 무엇보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니까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말 오랜만에 미란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가 아닌 저 자신으로 살아보고 싶었거든요. 여행 당일 아침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는 설렘과 동시에 걱정도 됐죠. 버스에 올라타니 좌석표에 따라 앉는 시스템이더라고요. 제 좌석 번호는 7번이었어요. 그런데 옆자리에 앉은 남자분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거든요. 그분도 저를 보더니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서로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고 나서야 깨달았죠. 바로 우리 사위의 아버지 정수 씨였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버스가 출발하고 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정수 씨가 40년 전 제 첫사랑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고 졸업 후에 연락이 끊어졌는데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이야. 처음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사돈관계인데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 싶었죠. 정수 씨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우리는 서로 약속했어요. 오늘 하루만은 사돈이 아닌 그냥 여행객으로 지내자고요. 버스 안에서 진행된 게임 시간이 시작됐어요. 짝을 이룬 사람끼리 서로 어깨 주무르기 미션이었죠. 정수 씨가 제 뒤에 앉아 어깨를 주물러 주시는데 손길이 참 따뜻했어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죠. 강원도 산속 펜션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쯤이었어요. 다른 참가자들은 모두 처음 보는 사이였지만 저와 정수 씨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사돈 관계라는 걸 숨기고 있으니까 더욱 조심스러웠어요. 첫 번째 프로그램은 북한강 산책이었어요. 강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와서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죠. 가이드가 짝을 이룬 사람끼리 서로 고향 사투리로 대화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정수 씨가 경상도 출신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투박한 사투리로 말을 거는데 왠지 정겨웠죠. 저도 덩달아 어릴 적 사투리가 튀어나왔어요. 마치 10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점심으로 준비된 도시락을 나눠 먹을 때였어요. 정수 씨가 김밥을 한 입 크기로 잘라서 제 앞에 놓아주시더라고요. 그런 세심함이 새로웠어요. 집에서는 늘 제가 남편과 가족들 챙기기 바빴는데 누군가 저를 챙겨준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거든요. 산책길에서 정수 씨가 물어봤어요. 은퇴 후 공허하지 않았냐고요. 저도 솔직하게 말했죠. 남편과 둘이 집에만 있으니 답답하고 내가 뭘 위해 사는지 모르겠다고요. 정수 씨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자신도 마찬가지라고 하셨어요. 강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데 바람에 제 머리카락이 얼굴에 흩날렸어요. 정수 씨가 자연스럽게 손을 뻗어 제 귀 뒤로 머리카락을 넘겨 주시더라고요. 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이런 다정한 손길을 받았는지
기억도 안 났거든요. 오후 프로그램은 팀별 미션 게임이었어요. 저희 팀이 이기면서 상품으로 커플 목걸이를 받았죠. 정수 씨가 제 목에 직접 걸어주겠다고 하시는데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들킬까봐 걱정됐어요. 목걸이 끈을 목 뒤로 돌리려는데 손이 떨리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서로의 떨림이 전해지는 게 느껴졌죠. 목걸이를 채우고 나서 정수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잠시 그대로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박수치고 웃고 있는 소리가 멀게 들렸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는 둥근 테이블에 앉아 서로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정수 씨가 퇴직 전에 중학교 교사였다는 걸 알았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보람찼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간호사였다고 하니까 정수 씨가 놀라셨어요. 결혼 후에 그만뒀지만 요즘엔 다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죠. 정수 씨가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아직 늦지 않았다면서 도전해 보라고요. 밤이 되자 펜션 앞마당에서 캠프파이어를 피웠어요. 모닥불 앞에 둘러앉아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죠. 누군가 기타를 가져와서 옛날 가요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정수 씨가 제 옆에 앉아 계시는데 어깨가 살짝 닿을 때마다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어요. 불빛이 정수 씨 얼굴을 비추는 모습을 보니까 40년 전 그 소년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다른 분들이 하나둘 방으로 들어가고 저희만 남았을 때 정수 씨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오늘이 정말 오랜만에 행복한 하루였다고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이런 설렘을 다시 느낄 수 있을 줄 몰랐다고 답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산행 프로그램이 시작됐어요. 다들 등산복 차림으로 모였는데 정수 씨가 등산화끈을 매는 모습이 왠지 의젓해 보였어요. 전날 밤 모닥불 앞에서 나눈 대화가 자꾸 떠올랐죠. 산길을 오르면서 정수 씨가 제 뒤에서 걸음을 맞춰 주셨어요. 숨이 차서 잠시 쉬고 있으면 물병을 건네주시고 험한 길에서는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어 주시더라고요. 그런 배려가 고마웠어요. 중간 쉼터에 도착했을 때 가이드가 특별 미션을 발표했어요. 짝끼리 서로에게 고마웠던 점 한 가지씩 말해보는 거였죠. 다른 커플들이 먼저 발표하는 걸 들으니까 괜히 부끄러워졌어요. 저희 차례가 되자 정수 씨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제가 다른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고. 그런 따뜻함이 참 매력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였어요. 제 차례엔 정수 씨의 세심함에 대해 말했어요.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챙겨주시는 모습에서 교사셨던 면모가 느껴진다고요. 정수 씨가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하산길에서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산을 준비하지 못한 저희들은 당황했죠. 다행히 근처에 폐교를 개조한 카페가 있다고 가이드가 안내해줬어요. 모두들 급하게 뛰어가면서 비를 피했어요. 폐교 카페 안은 옛날 교실 분위기를 그대로 살려놨더라고요. 낡은 칠판과 나무 책상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비가 세게 내려서 한동안 나갈 수 없을 것 같았죠. 다른 분들은 카페 한쪽에서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어요. 정수 씨와 저는 창가 쪽 책상에 앉았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운치 있었죠. 정수 씨가 주머니에서 낡은 흑백 사진을 꺼내시더라고요. 고등학교 졸업사진이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정수 씨와 제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그때는 그냥 같은 반 친구였는데 이렇게 다시 만날 운명이었나 싶었죠. 정수 씨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사실 그때부터 저를 좋아했었다고. 하지만 말할 용기가 없었다고요. 저도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정수 씨를 보면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부끄러워서 피했던 기억이 난다고요. 서로 마음이 있었는데 말하지 못했던 거였죠. 운명의 장난인지 이렇게 다시 만났지만 이미 우리에겐 각각의 가족이 있었어요. 비가 더 세게 내리면서 카페 안이 어두워졌어요. 정수 씨와 저는 계속 옛날 이야기를 나눴죠. 학창 시절 추억,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어느 순간 정수 씨가 제 손을 살짝 잡으셨어요. 깜짝 놀랐지만 손을 빼지 않았어요. 따뜻한 손길이 좋았거든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들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창밖비가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곧 카페를 나가야 할 시간이었죠. 정수 씨가 제 얼굴을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가까워지셨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때 정수 씨의 입술이 제 입술에 살짝 닿았어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온몸에 전율이 흘렀죠. 60이 넘은 나이에 이런 떨림을 느낄 줄 몰랐어요. 마치 처음 사랑을 하는 소녀가 된 것 같았어요. 다른 분들이 나갈 준비를 하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희도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죠. 하지만 그 짧은 키스의 여운은 오래도록 남았어요. 버스로 돌아가는 길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버스로 돌아가는 길에 다른 참가자 중 한 분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는 걸 봤어요. 처음엔 풍경 사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저와 정수 씨가 키스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거였어요. 그분이 단체 대화방에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됐죠. 급하게 그분께 다가가서 사진을 삭제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다행히 이해해 주셔서 바로 지워주셨지만 이미 몇 분이 보셨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정수 씨도 상황을 알고 나서 당황하셨죠. 펜션으로 돌아오는 동안 저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 시선이 신경 쓰였거든요. 혹시 저희 관계를 눈치챈 사람이 있을까봐 걱정됐어요. 무엇보다 가족들에게 알려질까봐 두려웠죠. 저녁 식사 시간에도 어색했어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정수 씨도 마찬가지로 어색해 하시는 게 느껴졌죠. 다른 참가자들과 대화할 때도 신경이 쓰였어요. 식사 후 산책 시간에 정수 씨와 따로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어요. 펜션 뒤편 조용한 곳에서 마주 앉았죠. 정수 씨가 먼저 말을 꺼내셨어요. 오늘 일로 고민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가족들에게 알려지면 큰일이라고 말했죠. 특히 아들 부부에게 알려지면 어떻게 될지 걱정이었어요. 손주를 보는 일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정수 씨가 제 손을 잡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자신의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이런 감정을 느낀 것 자체가 소중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조금 진정됐어요. 밤하늘에 별이 많이 떠 있었어요.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맑은 밤하늘이었죠. 정수 씨와 함께 올려다보니까 마음이 한결 평온해졌어요. 이런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어요. 정수 씨가 제게 물어보셨어요. 만약 이 여행이 끝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모르겠다고. 하지만 오늘의 기억은 평생 간직하고 싶다고요. 둘째 날 마지막 프로그램은 캠프파이어였어요. 모두가 둘러앉아 파트너에 대한 칭찬을 발표하는 시간이었죠. 다른 분들이 하나씩 발표하는 걸 들으면서 저는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제 차례가 되자 목소리가 떨렸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결국 진심을 말하기로 했어요. 정수 씨 덕분에 잊고 있던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었다고. 그래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정수 씨 차례에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저를 바라보시면서 또렷하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만난 분 덕분에 자신의 인생 2막이 시작된 것 같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지만 저는 눈물이 나려고 해서 참느라 힘들었어요. 캠프파이어가 활활 타오르는 가운데 저희는 손을 맞잡았어요. 불빛이 우리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다른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우리 둘뿐인 것 같았어요. 불꽃이 튀어오를 때마다 정수 씨의 얼굴이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주름이 있지만 여전히 다정한 눈빛이었죠. 제 손을 꼭 잡고 있는 정수 씨의 손에서 따뜻함이 전해졌어요. 그날 밤 각자 방으로 들어가면서 정수 씨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내일 헤어져도 오늘의 기억은 영원히 간직하겠다고요. 저도 같은 마음이라고 답했어요. 가슴 한편이 아렸지만 동시에 따뜻했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집에서 평소와 똑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정수 씨와의 추억이 계속 맴돌았어요. 밥을 하거나 빨래를 개면서도 자꾸 그때 일들이 떠올랐죠. 남편은 여행 이야기를 물어봤지만 대충 재미있었다고만 답했어요.
정수 씨 이야기는 당연히 할 수 없었죠. 혼자 있을 때마다 폐교 카페에서의 그 순간을 되새겼어요. 가슴이 두근거리던 그 느낌이 여전히 생생했어요.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이 100일 잔치 준비 때문이었죠. 양가 부모님들이 모두 참석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정수 씨를 다시 만나게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100일 잔치까지는 한 달 정도 남았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야 할지 막막했죠. 정수 씨와 자연스럽게 사돈으로 지낼 수 있을지 걱정됐어요. 그분도 같은 마음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우연히 정수 씨와 마주쳤어요. 서로 깜짝 놀랐지만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눴죠. 짧은 대화였지만 여전히 가슴이 뛰었어요. 정수 씨도 어색해 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며칠 후 선이가 찾아왔어요. 여행 후기를 듣고 싶다며 커피를 마시자고 하더라고요.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선이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뭔가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무엇이 달라졌냐고 물으니까 표정이 밝아졌다고 했어요. 전보다 생기가 돌고 예뻐졌다는 거예요. 괜히 부끄러워져서 그냥 여행이 좋았다고만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정수 씨 생각이 났죠.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정말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주름은 그대로 있지만 눈빛이 전보다 반짝이는 것 같았어요.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여행 때 함께했던 분 중 한 명이 단체 대화방에 이상한 글을 올린 거예요. 저와 정수 씨 이야기였어요. 다행히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었지만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급하게 그분께 전화를 걸어서 해명했어요. 그냥 같은 동네 사람이라 자주 마주쳐서 친해 보였을 뿐이라고 말했죠. 다행히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았지만 불안했어요. 정수 씨에게도 연락을 드려야 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직접 전화하기는 어려웠죠. 결국 문자로 상황을 알려드렸어요. 정수 씨도 놀라셨을 거예요. 얼마 후 정수 씨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도 잊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100일 잔치에서는 평소처럼 행동하자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혹시 가족들이 눈치챌까봐 걱정됐거든요. 특히 며느리가 예민한 편이라 더 신경 쓰였어요. 괜한 오해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 싶었죠.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났어요. 정수 씨와의 추억은 소중하지만 가족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했어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그때의 감정이 소중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을 다시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나이가 들어도 이런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100일 잔치가 점점 다가오면서 긴장됐어요. 정수 씨를 다시 만나면 어떤 기분일지 궁금하면서도 두려웠어요.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을지 걱정이었죠. 100일 잔치 당일이 드디어 왔어요. 아침부터 마음이 어수선했죠. 한복을 차려입으면서도 손이 떨렸어요. 오늘 정수 씨를 만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계속 고민했어요. 예식장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아들 부부가 반갑게 맞아주었고 손주도 예쁘게 차려입은 모습이 사랑스러웠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정수 씨가 언제 올지 신경 쓰였죠. 얼마 후 정수 씨 가족이 도착했어요. 멀리서 정수 씨 모습이 보이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눴죠. 정수 씨도 평소처럼 공손하게 인사하셨어요. 100일상을 차리는 동안 양가 어른들이 함께 준비를 도왔어요. 정수 씨와 나란히 서서 일하게 됐는데 어깨가 스칠 때마다 긴장됐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더 조심스러웠죠. 아들이 정수 씨에게 축사를 부탁드렸어요. 갑작스러운 요청에 저도 놀랐지만 정수 씨는 흔쾌히 승낙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실지 궁금했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잔치가 시작되고 정수 씨가 축사를 위해 앞으로 나서셨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죠. 저도 긴장하면서 지켜봤어요. 혹시 이상한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정수 씨의 축사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손주의 건강한 성장을 축하하면서 늦게 핀 꽃도 향기롭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죠.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정수 씨가 저를 생각하며 하신 말씀 같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손주에 대한 축사로 받아들였지만 저에게는 특별한 의미로 들렸어요. 축사가 끝나고 박수 소리가 울렸어요. 정수 씨가 자리로 돌아오시면서 제 쪽을 잠깐 바라보셨어요. 눈이 마주치는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여전히 그 다정한 눈빛이었죠. 식사 시간에는 양가 어른들이 한 테이블에 앉았어요. 저와 정수 씨도 자연스럽게 마주 앉게 됐죠. 대화는 주로 손주 이야기였는데 정수 씨가 간간히 제게 말을 걸어주셨어요. 아들 부부가 인사차 테이블을 돌아다닐 때 잠시 저희만 남게 됐어요. 정수 씨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처음엔 어색할까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편안했다고 말했죠. 사돈으로서 자연스럽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다고도 했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어요. 정수 씨를 보면 여전히 가슴이 뛰었거든요. 여행에서의 추억들이 자꾸 떠올랐죠. 특히 폐교 카페에서의 그 순간이 생생했어요. 잔치가 끝나갈 무렵 정수 씨가 갑작스럽게 행동하셨어요. 제 손등에 살며시 입을 맞추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였지만 너무 자연스럽고 우아하게 하셔서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사람들 앞에서도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놀라웠어요. 정수 씨의 대담함에 감탄하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죠. 잔치가 모두 끝나고 헤어질 때 정수 씨가 제게 작은 쪽지를 건네주셨어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주시더라고요. 집에 가서 봐달라고 속삭이셨어요. 집에 돌아와서 쪽지를 펼쳐봤어요. 짧은 글이었지만 마음에 깊이 와 닿았어요. 오늘 같은 날이 또 있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죠.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오늘 일을 되새겼어요. 정수 씨와 자연스럽게 지낼 수 있다는 걸 확인했지만 동시에 여전히 그분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100일 잔치 이후 한 달이 지나면서 일상이 다시 평온해졌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죠. 정수 씨와의 만남이 제게 새로운 용기를 준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지역 보건소에서 자원봉사 간호사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봤어요. 오랫동안 묻어뒀던 간호사 경력을 다시 살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의외로 찬성해 주더라고요. 자원봉사를 시작한 첫날 정말 오랜만에 간호복을 입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반가웠죠. 젊은 시절의 꿈과 열정이 되살아나는 기분이었어요. 보건소에서 어르신들 건강검진을 도우면서 보람을 느꼈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인지 새삼 깨달았죠. 집에서만 지내던 일상과는 완전히 다른 충만함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정수 씨도 같은 보건소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셨어요. 어르신들 대상 글쓰기 교실을 맡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우연의 일치인지 운명인지 알 수 없었지만 반가웠어요. 처음 보건소에서 마주쳤을 때는 서로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곧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눴죠. 같은 곳에서 봉사활동을 한다는 게 묘한 기분이었어요. 정수 씨의 글쓰기 교실은 인기가 많았어요. 어르신들이 자신의 경험을 글로 쓰는 것을 도와주시는데 정말 인내심 있게 가르치시더라고요. 교사 출신다운 면모가 느껴졌어요. 어느 날 정수 씨가 제게 부탁을 하셨어요. 글쓰기 교실 참가자들이 건강 이야기를 쓰고 싶어 하는데 간호사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해 달라는 거였어요. 흔쾌히 승낙했죠. 함께 교실을 진행하면서 정수 씨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했어요. 어르신들을 대하는 따뜻함과 인내심이 정말 대단했어요. 왜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을지 알 것 같았죠. 수업이 끝나고 정수 씨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은퇴 후 보람 있는 일을 찾아서 기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이런 활동이 우리에게 새로운 활력을 준 것 같았어요. 몇 주 후 보건소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축제를 준비했어요. 저는 혈압 측정 부스를, 정수 씨는 건강수기 낭독회를 맡으셨어요. 함께 행사를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축제 당일 많은 어르신들이 참석하셨어요. 제 부스에도 긴 줄이 생겼죠. 바쁘게 일하면서도 정수 씨의 낭독회 소리가 들려왔어요. 멋진 목소리로 건강 이야기를 읽어주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행사가 끝나고 정리를 하면서 정수 씨와 단둘이 있게 됐어요. 오늘 행사가 성공적이었다고 기뻐하시면서 저와 함께해서 더욱 뜻깊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정수 씨가 저를 배웅해 주셨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함께 걸으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눴죠. 마치 연인 같은 기분이 들어서 부끄러웠어요. 정수 씨가 말씀하셨어요. 이런 봉사활동을 통해 인생의 2막을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요. 그리고 저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더욱 의미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했어요. 정수 씨 덕분에 새로운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고. 이런 활동을 함께 하니까 더욱 보람 있다고 말했죠. 버스가 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헤어져야 할 시간이었죠. 정수 씨가 제 손을 살짝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앞으로도 함께 좋은 일을 많이 하자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정수 씨와 함께하는 봉사활동이 저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깨달았어요. 단순히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인연이 된 것 같았어요. 봄이 다시 찾아왔어요. 보건소 앞 벚나무들이 만개해서 연분홍 꽃이 피 바람에 흩날렸어요. 정수 씨와 함께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벌써 반년이 지났죠. 그동안 저희는 자연스러운 동료이자 친구로 지내왔어요. 어느 날 정수 씨가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지역 실버센터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수필 교실을 새로 시작하는데 함께 해보지 않겠냐는 거였어요. 건강 관련 수필을 쓰는 분들에게 간호사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실버센터는 보건소보다 더 아늑한 분위기였어요. 넓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죠. 정수 씨가 준비한 교재와 제가 만든 건강 상식 자료를 함께 보면서 수업 계획을 세웠어요. 첫 수업 날 15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하셨어요.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써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수 씨가 수필 쓰는 방법을 설명하시고 저는 건강과 관련된 경험담을 나누는 법을 알려드렸어요. 한 어르신이 당뇨와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를 쓰고 싶다고 하셨어요. 제가 혈당 관리의 중요성과 실생활 팁을 설명해 드리니까 정말 감사해 하시더라고요. 이런 순간들이 제게는 큰 보람이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정수 씨와 센터 뒤편 정원을 걸었어요. 벚꽃이 만발한 산책로였죠.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들이 우리 머리 위로 떨어졌어요. 마치 축복받는 기분이었어요. 정수 씨가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을 함께 하면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요. 저도 같은 마음이라고 답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보람과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벤치에 앉아 쉬면서 정수 씨가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활동을 함께 하고 싶냐고요. 당연하다고 답했죠. 이제 이 일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어느새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정수 씨와 함께 센터를 나서는데 문득 여행에서 처음 만났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이런 일상을 함께 하게 될 줄 몰랐죠. 집으로 가는 길에 정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어요. 주말에 바닷가 펜션에서 수필 워크숍이 있는데 함께 가지 않겠냐고요. 다른 강사님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잠시 망설였지만 승낙했어요. 순수하게 교육 목적이고 다른 분들도 함께 간다니까 괜찮을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정수 씨와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워크숍 당일 바닷가 펜션에 도착하니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었어요. 파도 소리가 들리고 바람이 시원했죠. 다른 강사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각자 방의 짐을 풀었어요. 저녁 식사 후 모든 분들이 일찍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정수 씨와 저만 테라스에 남아 바다를 바라보며 차를 마셨어요. 달빛이 바다를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정수 씨가 말씀하셨어요. 저와 함께한 이 시간들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이 될 거라고요. 여행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우정으로 발전할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정수 씨 덕분에 잃어버렸던 꿈을 다시 찾을 수 있었다고. 이런 보람 있는 일을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했어요. 바람이 조금 차가워지자 정수 씨가 저에게 가디건을 걸쳐주셨어요. 그런 세심한 배려가 여전히 고마웠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날 밤 방에 누워서 창문 너머 파도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정수 씨가 보여주셨어요. 인생의 이 막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정수 씨와 해변을 걸었어요. 새벽 바다의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고 약속했죠. 이 나이에 찾은 사랑은 젊은 시절과는 다른 깊이가 있어요. 시간이 남긴 상처와 경험까지 모두 끌어안으며 더욱 따뜻하게 숨쉬고 있어요. 정수 씨와 함께하는 매일이 선물 같은 하루하루예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사연자분께 큰 힘이 됩니다.